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일이었죠.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어제가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화요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하루가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벌어서 젊어진 김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또 실시간 댓글에 화요일입니다라고 써주시는데 그래요? 역시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 바로 뉴스파이팅입니다. 오늘 제가 재밌는 걸 준비했는데요. 뭐예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명랑하게 살아라. 진짜 맞아요. 근데 네. 제 이름과 똑같은 그 김영민 교수님이라고 김영민 계시는데 교수. 네. 정확한 책 이름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왜 저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울부짖는 일 따윈 누구에게나 맡겨라. 인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시작해볼까요?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 결국 이뤄지지가 않았습니다. 야당이 상임위 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했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어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네. 18개 상임위 자리 중에 11개 자리를 선출했는데요. 네. 여야 원구성 협상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진척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네. 야권에서 어젯밤에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 표결 처리한 겁니다. 이렇게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서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게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장 핵심 상임위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었죠. 그렇죠.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네. 또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 담당하는 법사위, 네. 그리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결과상 민의를 받들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22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막판에 협상이 안 돼가지고 밤에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또 못 자셨군요. 이 결과가 나와야지 네.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본회의가 네. 밤까지 계속 미뤄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된 이후에 처음으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서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했는데 네. 또 국회의장 선출 이후에 양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회동한 게 어제가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건데요. 네. 원래는 이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5시로 미뤄졌다가 8시로 또 한 차례, 총 2차례 미뤄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 때 법사위원장만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네.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보이콧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젯밤에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우리 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됐기 때문에 내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의총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좀 다양하게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제 의총에서 민주당이 앞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자 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에 참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지금 15개 특위를 구성했는데 이를 통해서 민생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선출되지 못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어떻게 될까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네. 협상을 피하면 이 7개 자리도 가지고 오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안으로 선출을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번 주 안에는 처리해야 된다.
받고 본다고 했고요. 네. 또 윤종군 원내 대변인도 국회법상으로는 목요일에 마무리 짓도록 돼 있다라면서 이번 주 안 처리를 좀 시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안에 원구성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협상도 하면 좋을 텐데. 참 그러게요. 국민의힘도 참 끌려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국민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네. 밝힌 결과인데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기 때문에 네. 이 제재할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검찰은 별도로 전담 수사팀 꾸려서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가 권력의 신여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또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네. 이해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라고 네.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도 권력의 신여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래 이게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신고했는데 좀 늦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권익위가 지난해 12월에 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또 최재형 목사까지 권익위에 신고를 했는데 네. 원래는 법적 처리 기한인 최장 90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좀 넘겨서 처리를 하게 되면서 늑장 처리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판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판결인데요. 바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인데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서 네. 어제 항소했습니다. 앞서서 1심 선고 직후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변호인이 이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라고 또 강경하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검찰도 원래는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었는데 네. 1심 결과 이후에 항소 의사를 밝힌 바가 있어서 검찰 측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쪽이 다 항소를 하게 되네요. 그런데 법원이 판결문 열람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일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판결문이 300쪽이 넘는 분량인데요. 이 내용 안에 예. 2급 비밀로 분류된 국정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어서 예. 일반인의 열람은 제한이 됩니다. 전산에 원래 등록을 안 하고 재판부가 이 판결문을 어디까지 제공할지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계속 검토를 해왔는데 네. 다만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그렇죠. 검찰 측 당사자들은 열람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판결문은요 공개하게 되어 있고 또 대법원 가시면 판결문도 이제 신청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열람 제한의 의미는 이제 국가정보 문건이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검찰은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또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네. 또 조만간에 추가 기소를 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예.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위한 공소장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칼끝이 이 대표 측을 향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예. 이 대표 측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검찰이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이 대표는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경기도지사
지사에 아무래도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오늘은 화요일이었어요. 나의 실수. 알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